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밤 8시, 9시네요. 9시 정각에 전체 공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스페이스 아이디, 아스타, 크레딧 코인, 월드 코인, SPG, 그 다음에 이제 오늘 CPI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CPI 관련해서 한번 볼 거고, 그거와 연동해서 미 국채 10년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얘가 약간의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게 정확하게 이게 지금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우선은 얘가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그래도 조금 붙으면서 5선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5선이 이렇게 20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중요한 건 이 20선이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죠. 그럼 방향을 돌려나가야 돼. 이렇게 우상향하는. 지금 5선이 이렇게 돌려나가듯이 20선도 돌려나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가 다시 정배열을 만들 때 이제 추세적으로 전환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직은 추세 전환이다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자리를 일단은 돌파하게 된다면, 이 자리를 이런 식으로 돌파해서 올라가면 일단은 적어도 요 20선 여기까지는 한번 반등, 기술적인 반등이 RSI가 이제 요 32약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오면서 요 20선까지는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를 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또 출렁이겠죠. 다시 한번 또 이제 요 자리를 6만 불대를 또 한번 두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6만 3천 불을 두고 지금 방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가 돌파하는가 이제 요런 국면에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오늘 종가 대비로 보면 한 2.4% 정도 올랐고, 뭐 전체적인 이 크립토 시장 전체도 단기적인 어떤 회복의 어떤 흐름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의 거래 대금은 한 1000억 정도 되고,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전일 대비 가격은 이제 올랐지만, 뭐 어제 그러니까 월드코인하고 XRP보다 거래 대금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업비트 수급은 비트코인보다 AI나 대형 알트 쪽으로 조금 더 분산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 지금 6만 3천 불대를 만약에 이제 지지하고 요 자리를 넘게 된다면, 그래서 요 자리가 대략 한번 보면 어제도 한번 살펴봤지만 64,200불 정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64,200불 정도를 돌파하게 된다면 아마도 20선 있는 요 자리, 그래서 대략 한 6만 한 8,700불 정도, 6만 8,700불 정도까지가 지금의 반등의 이제 목표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추세 전환도 한번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재차 요 241선을 이제 한번 돌파 시도를 하는, 만약에 여기 20선을 올라서고 5선과 20선이 이렇게 추세 전환하면서 돌려나가고 이렇게 이번에 240선을 돌파 시도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찐 반등 뭐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우당탕 가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든 쓰리바닥이든 이렇게 찍고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지금 마음은 조급해도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도움 닫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지금 시장을 보면 되겠다. 그래서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니고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거래 대금은 월드코인, XRP, 비트코인 이렇게 상위 이렇게 세 개고, 월드코인이 한 1,600억 정도 되고 XRP가 한 1,400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오늘 상승, 가격 상승 많이 상위 코인은 스페이스 아이디, 오늘 볼 건데 아스타랑 크레딧 코인 이렇게 세 개가 되겠고, 가격 하락에 이제 상위엔 저트라, 어제 좀 올랐었던 애죠. 저트라하고 플루언트 B3.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잡코인 1,000억 미만의 잡코인이 단기적으로 막 40% 50% 이렇게 뜨면 거기를 추격 매수한다고 뛰어들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곧 인제 우리 그 멤버십 그 차트 공부 영상을 좀 올릴 건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인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인제 자료 준비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면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뭐 캔들부터 해서 거래량, 이동 평균선 그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인제 실전에서 이 캔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제가 의외로 제가 이거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리고 거래량과 캔들의 모양에서 어떻게 이것을 매수, 매도, 그리고 이 지금 캔들이 갖고 있는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요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실전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을 좀 쌓아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조만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차트 공부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 됐거나 지금 이렇게 이렇게 시총이 작은 그런 뭐 흔히 말하는 그 잡코인들이 막 널뛰기 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막 올라가고 하면,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이 개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기관이나 뭐 큰 손들이겠죠. 쉽게 말하면 큰 손들이죠.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그 자본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인제 일단 세력으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제 시세를 인제 만들고 할 때 인제 캔들의 그 모양, 거래량과 캔들과 그 패턴들을 통해서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모양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좀 유추해 나가는 거지. 예, 그런 거를 좀 확인해야 되고, 음봉이든 양봉이든 간에 다 이 캔들 안에서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고, 지금 인제 그 어제 빠졌던 뭐 저트라나 플런트나 뭐 B3 이런 애들도 캔들을 이렇게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바닥에서 요렇게 캔들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요런 모양이 바닥에서 나왔다. 아니면 뭐 상승 꼭대기, 상승의 꼭대기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라고 할 경우에, 이게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지긴 하지만,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이게 지금 일봉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뭐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 보자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양봉이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시초가잖아. 여기가 시초가고 여기가 종가고, 그죠? 여기가 최고가겠죠? 최고가. 여기가 시가이면서 최저가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장중에 이거를 우리가 그 파동으로 흐름을 본다면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려보자면 최고점을 찍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이런 캔들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중간, 파동의 중간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꼭대기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캔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어찌 됐거나 얘가 바닥에서 나왔을 경우, 바닥에서 하락 중에 이런 캔들이 나왔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겠어요? 여기에서 이런 그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이런 거는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자금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그래서 지금 1,000억 미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큰돈 넣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런 1,000억 미만의 뭐 400억, 500억 이런 애들은 여러분 그 뭐 조금 돈 좀 있는 큰 손들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이거를 그냥 갖고 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린다고 그냥. 이 흔히 말하는 이 큰 손들이 여러분들이 인제 뭐 매수를 했어. 이거 갈 것 같아." 해 가지고 막 덜컥덜컥 막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막 넣었어. 그러면 이런 한 번에 이렇게 시세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를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대책이 안 서. 어.
그래서 좀 시총을 큰 애들로 하라는 게, 시총이 큰 애들은 물론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규모 있는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이런 세력들, 어? 뭐 조작하는, 뭐 주가를 조작하는 뭐 이런 그 흔히 말하는 그런 세력들이 함부로 막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총알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몇백억 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 시총이 막 수백조, 막 수천조 막 이런데 그런 거를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조 단위로 넘어간 애들을 뭐 몇백억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큰 시총이 큰 애들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잡코인들 같은 주식도 마찬가지죠. 밈 주식 뭐 이런 애들, 잡주식 이런 애들은 뭐 그냥 실적이고 뭐고 없어. 그냥 돈 갖고 그냥 막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되고, 거기에 한번 물리면 답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현명한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는 거야, 일단. 근데 이거 다 치고 빠져버리면 언제 다시 이게 갈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지점이죠. 어찌 됐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잡코인들이나 잡주식에는 손대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저트라나 플루언트 이런 애들이 오늘 10% 이상 이렇게 빠진 어떤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먼저 스페이스 아이디부터 보면, 스페이스 아이디는 주봉상 놓고 보면 얘가 아직 거래량은 붙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몇 주, 이게 지금까지 처음에 스페이스 아이디는 처음에 거래를, 아니 또 왜 이래,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이때, 그죠? 이때 이래로 지금 이제 이 정도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스페이스 아이디는 눈여겨볼 만한 이제 종목은 되겠어요. 거래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스페이스 아이디 시총이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753억이고 코인 개코 기준으로는 23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잡코인이에요. 아주 소형주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뭐 딴 거 볼 거 없고, 얘가 추세적으로 전환하는지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요거를 분석하니까 요렇게 요 추세 이렇게 있거든요. 이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 파동이 나와야 돼요. 이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 이런 파동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거지. 이렇게 내려왔던 추세가 이렇게 꺾여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그게 이제 거래량하고 이동평균선하고 같이 겹쳐서 가거든요. 캔들의 모양과. 일단 거래량은 빵 터졌어. 여기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인. 그래서 양봉이 하나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잘 쪼개보면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음봉, 이때가 그러니까 3일 전이죠. 3일 전에 압도적인 뭐 역사적인 스페이스 아이디만 놓고 보자면, 이 종목 하나를 놓고 보자면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동반한 양봉 하나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거든요. 20선을 회복한 거야. 이제 얘가 가려면 위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다 바꾸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얘가 충분히 이제 바닥에서 나온 지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연속적으로 이어서 갈지는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3일 전에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양봉 하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주봉이에요. 3일이 아니구나. 3주 전에. 죄송합니다. 3주 전에.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음봉 하나가 만들어졌죠. 음봉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이제, 근데 음봉이 만들어질 때 주목해 볼 만한 건 거래량이 전주보다 압도적으로 줄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한번 터는 거야. 이렇게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왔는데 음봉으로 다시 이렇게 내리꽂으면서 내려왔는데 가격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뭐 그렇게 별로 없어. 이거는 여기에 들러붙은 사람들을 다 털려고 내려온 음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번 주에 다시 말아 올리면서 거래량이 지난주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붙었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캔들로 봤을 때 캔들의 전주에 음봉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번 주에 적어도 얘가 다시 갈 애라면 이 음봉의 50% 이상은 회복해야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번 주에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말아 올리면서 거래량도 지난주보다 더 터지면서 50% 이상 말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주봉 마감을 이번 주에 해준다. 스페이스 아이디가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다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아이디는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에 만약에 요때 3주 전에 물린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얘는 76원 정도까지는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 아이디가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6.7을 넘으면서 이때부터는 이 자리를 넘을 때부터는 어떻게 넘어야 되죠?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이때부터는 양봉으로만 돌파해야 돼. 어디를? 240선을. 그리고 240선을 깨지 않고 이 자리가 지지되고 다시 가야 돼. 그러면 1, 2, 3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셔도 되겠다. 그래서 스페이스 아이디는 뭐 괜찮아요. 지금 봤을 때 별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뭐 거래 대금도 뭐 많이 붙었고 한 지금 한 840억 정도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붙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섹터가 웹3거든요. 그리고 도메인 인프라 뭐 이런 거 관련된 건데 DID나 이건 제 DID가 제가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웹3 계정 인프라 테마고 거래 대금이 좀 붙은 상황이고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얘가 지금 단점이 있다라면 실사용 기대감 대비 토큰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고 어찌 됐거나 기술적으로 해보자면 역대급의 거래량이 붙으면서 바닥에서 이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추세 전환을 하는 주봉에서 제가 봤던 여기에서 과연 이 추세 전환을 제대로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눈여겨보면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요 76.7원인가요? 요 자리 넘고 요 자리 넘고 여기를 단계별로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얘는 76.7원까지는 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제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이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새로운 파동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스페이스 아이디는 좀 눈여겨봐도 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스타 아스타를 한번 보면 아스타 얘도 오늘 좀 오른 애죠. 그래서 아스타 같은 경우도 어, 아스타가 한 14% 정도 올랐네요. 근데 얘는 시총이 얘도 1000억 이하예요. 80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아스타 같은 경우도 뭐 좀 한번 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어. 근데 어제 이제 요렇게 돛지 모양이 하나 만들어졌죠. 바닥에서 이렇게 특히나 요렇게 요런 거죠. 바닥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바닥에서 요렇게 갭으로 떨어져서 돛지가 나온 다음에 얘가 이 자리를 넘으면 이때부터는 매수 기회로 잡아야 돼요. 단기적이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얘는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패턴이 나오면. 그래서 바닥에서의 이런 모양은 좀 눈여겨볼 만하겠다. 그래서 아스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이렇게 붙으면서 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얘가 종가로 요 자리랑 요 자리를 종가로 돌파하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쭉 길게 이제 조정을 하더라도 얘는 결국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일 종가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어찌됐거나 윗꼬리가 얘가 좀 이렇게 길게 달려 있어서 요런 거는 일단은 얘가 이 위에서 이렇게 논다. 여기서 평행하게 우리가 차트 공부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얘가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게 놀 때는 이런 식으로 놀 때는 여기에 고점을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다. 거기 어딘가에 이제 매수를 걸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는 거고 여기를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이제 상승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얘는 아스타는 여기 고점 오늘의 최고점이죠.
오늘의 최고점인 11원을까지는 한번 가긴 가겠지만 언제 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얘는 소파동으로 다 훑어봐야 돼요. 소파동으로 봤을 때 일단 반은 지켰는데 얘가 음봉, 도치, 음봉 요런 식으로 나오면 안 좋죠. 그럼 다시 원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오늘의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에 종가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아스타는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지 않고 우당탕 따라 들어갔다는 문제가 있고, 적어도 아스타를 내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노려본다라고 하면 최소 10원은 넘어야 돼요. 그러면서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11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스타는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얘가 움직일 때 빠질 때 거래량이 붙으면 안 돼요. 지금은 일단은 거래량이 4시간 봉상으로 보면 이 음봉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내일 이제 한번 내일의 흐름을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 조금 전에 1시간 봉에서 봤던 고기가 1차 매수 타점이고, 만약에 상승으로 전환을 한다면 그 이전에는 손대지 않는 게 좋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크레딧 코인, 얘도 거래 대금이 오늘 뭐 좀 100억 미만 정도 됐네요.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는 얘도 시총이 뭐 9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870억? 87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얘도 소형 코인 중에 하나다. 얘도 지금 모양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얘가 모양이 비슷한데 얘도 이제 오늘의 고점인 165원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제 우당탕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소파동에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소파동을 이렇게 보면, 이걸 보면 함부로 들어가진 못해요. 이걸 본다면 소파동의 이 패턴을 보고 함부로 따라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내가 매수 타점을 노려본다 하면 적어도 이 자리는 넘어야 돼. 159원. 159원, 그 다음에 전고점인 165원. 이제 두 자리를 넘을 때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일단은 빠지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으니까 재차 이 자리 159원을 돌파할 때가 이제 매수 타점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월드코인. 음. 월드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속 어제도 한번 보기는 했어요. 지금 이제 얘는 전형적으로 추세 전환을 한 어, 어, 이 스페이스 아이디도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긍정적인 어떤 모양을 만들겠죠. 그래서 스페이스 아이디가 이제 노려보고 계신 분들은, 스페이스 아이디를 노려보고 계신 분들은 월드코인처럼 얘가 이렇게 요 추세를 이렇게 깨고 올라가는, 그렇죠? 지금 얘처럼 요런 식으로 요 추세를 깨고 올라가 버렸잖아. 그죠? 양봉, 양봉, 양봉으로 전고점도 돌파했고. 이렇게 되면 추세 전환이 된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 주봉상 이렇게 모양을 보면 얘가 좀 조정을 받다가 가더라도 재차 다시 얘는 갈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 아이디는 거래량도 붙으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계속 갈 거냐? 아니에요. 여기에 물려 이 윗꼬리 달린 요 자리 있죠. 여기에 악성 물량을 다 바꿔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시간이 걸릴 거야. 지금 단기간에 막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텐데, 월드코인은 그래도 시총이 막 잡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조 단위로 이제 시총이 있는 애들은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되거든요. 일봉상 얘는 가장 깔끔한 건 요렇게 A, B, C 해서 20선 한번 찍고 W자형 패턴 만들고 이 자리를 돌파해 버리면 얘는 이제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빠질 때 거래량이 좀 줄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 얘도 한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월드코인을 내가 다시 한번 노려본다. 뭐 한다면 4시간 봉에서 요 자리죠, 여기.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일단은 이 자리 862원을 돌파하고, 아니면 꼭지 땄던 4시간 봉에서 꼭지 딴 942원, 이렇게 두 자리를 돌파할 때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월드코인은 뭐 단기적으로는 계속 좀 조정을 좀 받고 가는 게, 20선을 한번 찍고 가는 게 좋지만, 어찌 됐거나 길게 보면 얘는 추세 전환을 해 왔기 때문에 일봉상 241선에 올라서서 이 자리가 지지되면 얘는 한 번 더 이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한번 볼게요. 주식 아 SPG? SPG 요청하셨는데 SPG 같은 경우는 얘는 섹터가 로봇, 정밀 감속기, 뭐 기어드 모터, 자동화 부품 요거 관련된 섹터예요. 그래서 얘가 로봇 핵심 부품을 국산화했다는 뭐 그의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피지컬 AI나 로봇 ETF 출시 흐름과 얘가 이제 맞물리는 그런 종목이기는 해요. 얘가 티커가 05861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지금 증시에서 AI 반도체 로봇 중심으로 이제 재편될 경우에 이제 얘가 좀 관심을 받고는 있죠. 그래서 얘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특장점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게 수주로 관련해서 얼마만큼 이제 수주를 받고 있는지 그 어떤 그 엔드 바이어들 측면에서 어떤 회사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스터디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뭐 국내 운용사들이 지금 그 피지컬 AI ETF 이제 4종 출시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편입 흐름에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다 좋은데 얘 문제가 뭐냐면 얘가 PER이 너무 높아요. 얘가 PER이 지금 21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 PER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요거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 얘기는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물론 시총은 얘가 한 2조 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9만 1,000원 정도인데 지금 코스닥이 지금 빌빌대고 240점 지수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돼요. 좀 기다려야 되고 지금 얘 차트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봉을 보면 되거든요. 이제 SPG는 너무 단기적인 흐름 보지 마시고 주봉을 좀 보시면서 주봉 월봉을 보면서 이제 차트를 좀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에서 보면 얘가 20선도 깨졌어요. 그래서 ABC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눈여겨볼 만한 거 음봉 4개 이후에 여기서도 요때도 한번 이제 쫙 한번 20선까지 말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빠졌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이거는 뭔가 지금 작은 이제 큰 손들이 붙은 모양이기는 해요. 그래서 바닥에서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갭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돋지가 나오면 요런 애들은 주목해 볼 만해요. 물론 얘가 이렇게 이어져서 추가적으로 한번 빠질 수도 있지만 얘가 요 돋지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거기는 이제 단기적으로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주봉으로 ABC 조정을 끝내고 가는 게 좋아요. 얘는 월봉을 놓고 보면 얘가 월봉상 20선을 한번 찍어야 돼요. 얘는 보니까. 얘는 월봉상 20선을 한번 찍고 가는 게 좋기는 하다. 지금 이제 얘가 애매한 거야. 지금 이제 10선을 찍고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투 스텝으로 음봉 2개, 양봉 이렇게 해서 투 스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요럴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얘가 그냥 아예 여기 20선 있죠? 얘가 조금 올라오면 20선 한번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많이 빠지면 여기 돌파했던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거나 지금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고 다만 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좀 있다. 그런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괜찮아요. 이제 이 자리를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얼마죠? 2023년 9월에 고점인 44,800원을 음봉 없이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꼭지를 못 땄어.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어찌 됐거나 주봉상 ABC 조정이고 지금 C파가 진행 중인 거다.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연봉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지금이 6월이잖아요. 6월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음봉으로 전환하면 나와야 돼. 그리고 지금 이게 만약에 월봉이나 주봉이나 일봉이면 나와야 되는 모양이야. 근데 지금 연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연말에 가서 이 연봉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돼요. 이 윗꼬리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니까
지금 주봉상 ABC 조정하면 좀 하반기에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정만 제대로 잘 20선 주봉 월봉상 20선만 잘 지켜주면 하반기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올해 이 거래량이 작년보다 이렇게 이 양봉보다 더 붙으면서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만약에 얘가 음봉으로 연봉상 음봉으로 전환하지만 않는다면 내년도 한번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반기에 상승을 해준다면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국내 지금 주식 같은 동향 좀 한번 보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우가 한 마이너스 1.8, 나스닥 1.9, S&P 1. 마이너스 1.6, 뭐 이런 정도로. 그리고 CPI 컨센서스는 좀 부합했어요. 예상대로 그렇게 갔는데, 지금 반도체주들이 이제 다 약세죠. SOX도 마이너스 3.5, 엔비디아 마이너스 3.7, AMD 마이너스 4.9, 퀄컴 마이너스 6.9, 브로드컴 마이너스 5.2,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마이너스 27.9 급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도 지금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코스피도 마이너스 4.5, 코스닥도 마이너스 1.6. 그래서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가 마이너스 한 3.2조 정도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도 코스피가 마이너스 2.4조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계속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알파벳이나 뭐 메타나 뭐 지금 어디였죠? 메타도 그렇고 알파벳이었나? 어디가 오라클?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지금 받으려고 했다가 지금 폭락했죠. 뭐 그런 상황들. 지금 어디죠? 손정희 그 회장 그 회사도 주식 담보로 그거 했다가 많이 빠진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자금 조달에 대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간간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CPI 관련해서 CPI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4.2%였죠. 4.2%. 그래서 CPI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요거 지수를 한번 보면 요거예요. 요거. USIRY인데 이거 YOY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4.2%인데 요 자리가 지금 4.2%죠. 이번 달 5월에 4.2%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10%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CPI는 지금 4.2%고 전년 대비 한 0.5%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근원 CPI는 지금 2.9%예요. 그래서 전월 대비 0.2% 정도 올랐기 때문에 비교적 근원 CPI는 안정적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 CPI, 이게 이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음식,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전체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헤드라인 CPI가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지금 미국과 이란 그 전쟁 이슈 때문이야. 그러면 뭐가 이 헤드라인 CPI 영향을 주겠어요? 유가가 영향을 준다고. 근데 근원 CPI는 음식하고 에너지를 제외하는 거예요. 음식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건데, 물가 지수를 측정하는데 2.9%면은 뭐 그냥 안정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연준에서도 근원 CPI가 안정적이니까 지금 긴축을 하냐 마냐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뭐 어떤 시장의 반응도 지금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뛰기는 했으나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올라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근원 CPI가 안정적이는 하나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
그쵸? 트럼프 욕이 나올라 그러네. 이 트럼프발 이 전쟁이 지금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금 흐름이냐면 미국보다도 이란을 더 신뢰해. 미국 트럼프가 이랬다 저랬다 하도 이랬다 양치기 소년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에서 뭐 이렇게 이란발 뭐 보도가 나오면 오히려 그걸 더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이건 되게 안 좋은 거죠 국제사회에서. 어찌 됐거나 지금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이 유가가 이란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된다면 유가의 이 급등이 결국 이 헤드라인 CPI가 그는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나야 된다. 그래야 이제 좀 물가가 안정적으로 가면서 어떤 긴축에 대한 어떤 그 우려도 좀 완화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 그 뭐죠? 케빈 누구죠? 그 저기 아 누구죠? 캐시우드인가? 캐시우드죠. 돈나무 언니로 알려져 있는 캐시우드가 지금 한국에 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캐시우드가 이번에 이제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거 한번 봤는데 뉴스를 봤더니 캐시우드는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을 보고 있더라고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지금 AI와 로봇 자동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증가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가가 급속하게 떨어질 것으로 본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아주 되게 다른 관점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그런 얘기도 있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고, 왜냐하면 지금 CPI는 이제 우리가 물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또 투자 시장에는 엄청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어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주 AI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막 조정의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폭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제 막 곡소리가 나고 슬슬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망쳐야 되는 시기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유가 상승이 CPI 상승을 이끌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고 그러면 지금 또 이제 같이 보겠지만 지금 요거 10년물 요거 이제 10년물 채권인데 10년물 채권은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준다고. 금리가 오르면 그쵸? 여러모로 성장주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유동성에도 이제 어떤 제한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것이 코인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보통은 코인 시장은 달러가 약세고 금리가 하락하고 유동성이 증가할 때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 흐름이란 말이야. 지금 전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CPI가 이번에 4.2% 이렇게 나온 것도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그래서 부담이 되고 있고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회피. 그러니 달러와 같은 안전 자산이라고 불리는 것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CPI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CPI는 컨센서스 부합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게 안심할 수 있는 단계, 근원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된다. 그래서 유가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동결에서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올라오고 그럼 시장 심리가 이제 살아나면서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AI 다시 이제 성장 이어가고 기업들 투자하고 유동성 다시 풀리고 뭐 이런 흐름으로 가야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FOMC 회의도 있죠. 이번 주에 있을걸요. 그래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뭐 또 패드워치에서 발표하는 것까지 해서 쭉 한번 보고 시장에 이제 어떤 그 변곡점이 나오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지금은 조급하지 않게 시장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내일은 제가 오늘 얘기했던 우리 그 멤버십 회원분들 위해서 제가 그 차트 공부 영상 하나 캔들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될 실전 매매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거 뭐 이렇게 매주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